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파이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금값이 치솟으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낳고 있습니다. 첫돌 아이에게 그만 돈을 선물하는 풍습은 이제 옛말이 됐고요. 한평군이 2008년에 만든 한평 박쥐상은 당시에 순금 162kg으로 만들었는데 가치가 2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261억 원에 달한다는 게 뉴스로 나올 정도입니다. 다 이게 유례없는 금값 상승 때문인데요. 금값은 대체 어디까지 오를까요? 금거래소 스테커스의 조기원 대표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딱 와닿네요. 그쵸. 거의 10배가 네, 한 10여 년 만에 네, 10배가 뛰었는데 조 대표님은 많은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이제 금 전문가라고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네, 스테이커스라는 이제 금거래소 이제 민간 회사인데 네. 이걸 운영하고 계신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 투자를 6년 동안 해오고 있고 이제는 또 금거래소를 작게나마 운영하고 있는 스테커스 대표 조규원이라고 합니다. 네, 회사 이름이 스테이커스. 스테이커스 쌓는다, 쌓는 사람들 뭐 이런 회사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치를 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데 네, 금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가치를 이제 추종을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그 어떻게 스테이커스는 어떻게 더 금을 더 싸게 사고 팔고 네. 비싸게 매입을 하는지 좀 원리를 좀 알고 싶습니다. 스테커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마진율이 낮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워낙 많이 찾아주시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금이라는 걸 보통 살 때 이제 네. 우리가 부가세를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스테커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구매자와 개인 판매자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만나지는 않지만 그렇죠. 판매자의 물건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감정하고 배송하고 중개해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다 보니까 살 때는 좀 더 싸게 사고 팔 때는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한 시장의 중심에 계시니까 네. 얼마나 이제 금이 핫한 이슈가 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금에 대해서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지를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일단 근본적으로 이제 금이 비싼 이유는 당연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양이 제한적이고 네. 그만큼 희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금을 선호하는 이유가. 금의 이 통계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매장량이나 유통량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금이 일단 이 지구상에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26만 톤 정도 되는데요. 오. 예, 금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제 우주가 탄생할 때 그 빅뱅이 일어날 때 이제 금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이 뭐 더 이상 생산이 된다던가 뭐 석유처럼 이렇게 난다던가 다이아처럼 인간이 만든다던가 이러긴 되게 어려운 아니겠죠 그런 게. 네, 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매장량은 그 중에서 21만 톤은 지구 밖으로 나왔고 지상으로 최고로 나왔고 됐고, 이미. 네네. 그리고 이제 5만 톤 정도가 남았는데 네. 1년에 생산량이 한 2,000톤에서 3,000톤 정도 돼요. 요즘엔 거의 일반적으로 한 3,000톤씩 계속 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금 매장량 기준으로 볼 때 한 20년 채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통량도 이제 딱 한정이 돼 있고 네. 남아 있는 이제 잠재 유통량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 네. 금을 추정할 수 없게 뭐 아주 근본적인 네. 우주 빅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금값이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간에 뭐 매번 움직이는 건 아닌데 최근에 뭐 계속 이제 금이 핫한 이슈가 되고 금값이 자고 나면 오르고 있고 최근에 며칠간 좀 떨어지긴 했어요. 네, 조정을 맞습니다. 받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막 거의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금값 흐름 좀 짚어주세요. 일단 작년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 국제 시세 기준으로 금값은 28%, 국내 시세는 48%가 올랐습니다. 1년 동안. 네, 맞습니다. 국내 시세가 조금 더 많이 오른 거의 기전은 아무래도 좀 환율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인 이런 이슈, 그런 혼란 때문에 예. 가격이 좀 더 붙은 그런 프리미엄이 약간 붙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올해가 좀 더 무서웠는데요. 올해 국제 시세 11% 오를 동안 국내 시세는 한때 31%, 국내 실물 프리미엄이 무려 20%나 더 치솟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24년부터 보면 거의 2천 온스당이죠, 저게. 네네. 온스당 2,000달러 부근에 붙어 있다가 지금 3,000달러예요. 네. 1년 만에 거의 말씀하신 대로 한 50% 가까이 오르는 이런 자산이 어디 또 있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금한돈에 지금 아시다시피 3.75g 있잖아요. 네. 이게 60만 원 넘어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체감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 이제 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금값을 다 올립니다. 금값이라는 게 제가 알기에는 이제 원재료값, 순금의 값이 있고 여기에 네. 세공비하고 유통비가 또 붙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이제 올려놓는 건데 3월 같은 경우는 금이 많이 필요한 네. 시기적으로 네. 화이트데이 있고 또 뭐 이런 봄철 웨딩 시즌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을 더 많이 찾게 되니까 금값이 국내에서는 더 오르게 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세서리나 금 상품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하이엔드 대표적으로 하이엔드 브랜드죠. 카르티에 같은 경우는 네. 지난 4일에 금 제품 전체 가격을 6% 인상시켰고 나머지도 뭐 크리스찬 디올이나 반크리프 아펠 뭐 이런 데도 다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값이 올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 이제 좀 이제 봄철이 되면은 이제 웨딩 시즌이 또 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가수요가 좀 붙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금 가격이 이제 40년치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이제 가을 효과라는 그런 논문이 있거든요. 가을 효과. 네, 금의 가을 효과라는 논문인데 한 9월에서 11월 이 네. 사이에 이제 금값이 유독 많이 오른다고 해요. 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가을에 좀 더 그런 그 결혼 시즌도 많이 끼어 있고 3월에도 그런데 가을에 또 있군요. 그쵸, 그쵸.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아무래도 경제 위기가 대체로 언제 일어났나 보면 9월에서 11월 이 사이가 좀 많았거든요. 뭐 IMF 때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던가 뭐 이럴 때들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금을 가장 많이 수요하는 데가 인도랑 중국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인도와 중국의 축제 시즌이 또 이때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을에 한 번 더 이제 그런 실물에 대한 펌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국과 인도가 얼마나 많이 매입하느냐도 국제 시세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친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금융적인 환경 외에도 그렇죠. 네. 그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금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네. 역시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땅덩어리 넓기도 하지만 많이 캐기도 하는군요. 네. 자, 그럼 궁극적으로 금은 왜 안전자산일까요? 이게 시청자분들이 맨날 뭐 많이 들었잖아요. 네. 금값은 금은 영원하다. 뭐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게 아니고 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다이아몬드는 좀 있으면 뭐 거의 기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지금도 인공도 네, 있지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네. 금값이 고공행진하는 뭐 이유이기도 배경이기도 할 텐데 네. 왜 안전자산일까요? 우리가 금은 안전자산이다. 이게 되게 통념처럼 박혀 있어요. 네네. 저도 처음에 금을 공부할 때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아 경제 위기 때 오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말이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통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이유는 네. 금은 이제 두 가지 경기 침체가 있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고 하나는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로 겪었던 거는 이제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였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금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이렇게 평가받지 못합니다. 근데 과거 역사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이 돈으로서 쓰였는데 그 기간 전체를 두고 볼 때 대부분의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였거든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에서 가장 빚을 발하는 또 자산이 금이었다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거는 금이 좋다.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는 금, 위기는 금. 그러면 금은 안전자산. 약간 이렇게 통념적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팬데믹 때 국제 금 가격은 좀 많이 내렸어요. 네. 근데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는 금 가격이 되게 무섭게 오르는데 여기에 기저도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면서 네. 이렇게 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금의 규격 이제 판매할 때 유통될 때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거래될 때 우리나라는 일단 뭐 제일 흔한 게 한 돈 네네. 이게 3.75g 순금 맞습니다. 이게 가격이 되는 거고 국제 시세할 때 온스당 이거는 거의 한 30g, 31.1g 맞습니다. 31.1g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900달러대가 이제 거의 3,000달러대가 가는 거고 네. 골드바가 좀 있어요. 우리 익숙한데 네. 뭐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보통 뉴스에서 나올 때 그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할 때 이렇게 네. 피라미드형으로 생긴 거 네. 그건 굉장히 무게가 큰 것 같고 일반 네. 유통될 때도 이렇게 핸드폰 정도 네. 셀폰 같은 그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국제적으로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트로이온스 트로이온스. 31.1g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kg 그 핸드폰 정도 크기 되는 그게 이제 1kg
지금 시가로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거 하나예요. 예. 아이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예,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피라미드형으로 예, 된 거. 맞습니다. 예. 그게 12.5kg인데요. 예. 예, 그거는 뭐 거의 한 15, 예, 16억 그 정도 한다. 그렇겠네요.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유통하는데 뭐 골드바가 품귀 현상이다 그러고 골드바가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뉴스도 봤는데 그거는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있는 거 뭐 녹여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실물이 부족했던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인데 당연히 금이 부족하면 뭐 금을 수입해 오던가 금을 이제 뭐 다시 공급처에서 받아오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게 부족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해외 이제 뭐 유럽이나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국경이 다 이렇게 맞닿아 있지만 이렇게 유통이 좀 자유롭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한쪽 국가에서 만약에 공급이 부족해서 그 시세 차익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 금방금방 공급을 채워줍니다. 아니면 시세를 맞추고 이제 이날 인도받을 거를 약속한 뒤 이제 뭐 미리 거래를 하는 이런 선도 거래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을 유통할 수 있는 게 이제 일반 소비자로부터 금을 금거래소들이 매입하는 이런 고급 매입이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폐가전제품에서 금을 추출하는 스크랩 공급. 예, 이 두 가지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하필 또 우리나라가 좀 많이 금을 수입하는 런던, 이제 런던 금 시장이 실물 시장 중에선 가장 크거든요. 예. 근데 이쪽에서도 공급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 실물을 인도받으려면 거의 2달치 기다려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또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또 북한이 있다 보니까 이 금의 유출입이 너무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독 더 이런 공급 대란 이런 게 한번 터질 때 예,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은행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국 중앙 주요 은행들은 금을 많이 이제 얼마 전에 기사 봤더니 이제 금이라는 게 원래 이제 선물도 있고 뭐 장부상으로 남겨 있고 보관은 뭐 런던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미국 중앙은행도 사실은 얼마 전에 런던에 장부상으로 있던 거를 네. 비행기로 운반하여서 자국으로 현물 인도를 해버렸다. 네. 이런 기사도 있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인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록상으로 보면 2013년 그때 마지막으로 금 매입은 하지 않았어요. 네. 한국은행만 이제 금 재테크 실패한 건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하는데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하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탈달러화 현상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탈달러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푸니까 이거 달러 가치 이게 유지가 과연 될까? 앞으로 달러 가치가 더 무섭게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우려했던 중앙은행들은 예. 달러를 보유하는 이제 비중을 줄이고 이제 금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이제 늘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트리거가 터졌던 게 2022년입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이 경제적 제재인 스위프트 제재를 하니까 이제 그 러시아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 자산이 이제 동결당하고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본 모든 중앙은행들, 특히 미국과 좀 더 적대국인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이제 불안한 자산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빠르게 금으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커졌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본국으로 금을 송환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독일도 2016년에 그랬고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프랑스도 그렇고요. 프랑스는 1971년에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샤를 드골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금 안 바꿔준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끌고 가서 이제 내금 내놔라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프랑스도 이제 다시 본국으로 또 금을 송환하는 일들이 있고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볼 때 탈달러화 그리고 탈세계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내가 직접 실물 금을 보유해야만 이러한 불안정한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추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중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유로 금의 유통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골드바 뭐 매입도 제한되고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네. 하고
불안하기도 할 텐데 최근에 금값이 급등하면서 수요가 더 몰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채굴되던가 어디서 내놓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금의 공급량은 언제쯤 해소될까? 이게 가격이 앞으로 전망하고도 뭐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네. 금의 공급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이제 3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잠깐 금의 공급이 좀 많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한 2주 정도 기간이면 해소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단 좀 더 상황이 많이 심각했다 보니까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급이 해소될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금만 보더라도 한때 20%를 호가하던 프리미엄이 지금 한 8% 수준으로 내려왔고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 국제 시세보다 한국 네. 시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KRX 기준으로 볼 때 그 시세가 한 8% 정도 좀 더 비싼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좀 더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 한 2, 3주 정도면 충분히 프리미엄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물론 그 프리미엄이 안정화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국제 금값이 올라서 내가 나중에 프리미엄이 빠졌을 때 사는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여튼 만약에 가격이 국제 시세가 지금과 그 다음에 한 2, 3주 뒤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 8%가 안정화되면 그만큼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꼭 유념하면서 같이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금값 예측을 계속 하실 텐데 네. 지금 국제 시세 기준으로 했을 때 3,000달러로 치면 네. 뭐 기간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금값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관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이라는 자산의 이제 가격 데이터가 거의 800년치가 있거든요. 좀 더 길게 보면 사실 5000년치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 가격 데이터 속에서 금의 상승 사이클이 여러 번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았는데 네. 이때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이 금이라는 자산은 한번 오를 때 내내 오르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네, 추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 이어지는 그런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추세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금값이 2029년에서 2030년 이 사이에 한 2만 불이 되어야 합니다. 예. 네, 대략 지금으로부터 7배가 더 많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잘 안 돼서 지금. 예, 근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이게 금값이 7배가 오른다는 게 되게 상상이 잘 안 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은 것 지금부터 같아요. 5년 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년 후에 7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게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게 그 1970년대에는 금의 상승 사이클 때 26배가 올랐고요. 네. 2000년대에는 거의 7배, 8배 정도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가격이 2배밖에 안 올랐던 거지. 만약에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불안화폐 시스템이었다.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그 달러와 금이 연동되지 않은 그런 화폐 시스템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30배 넘게 상승을 했을 걸로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기준으로 볼 때 금값이 한번 오를 때 거의 10배도 안 올랐던 역사를 찾긴 되게 어려워요. 예, 우리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금값이 한 4만 원에서 5만 원 했거든요. 네. 지금 벌써 10배 올랐죠. 그러네요. 네, 금값이 한번 오를 땐 원래 이렇게 길게 그리고 내내 오르는 특성이 있고 오를 때 되게 무섭게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 한 2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값으로 따지면 돈당 3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5배. 네네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금 투자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물로 금을 뭐 사시는 네, 스테코스 가서 사시는 방법도 네. 있지만 네, 이 외에도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물을 골드바 같은 거를 사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ETF나 금통장, 뭐 KRX 금시장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추천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은 프리미엄이 있어서 약간 주춤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싼 거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KRX 금시장이라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 KRX 금시장은 2014년에 이제 정부가 금거래를 좀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국민들이 쉽게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든 건데요. 네. 예, 이제 주식 어플에서 어떤 어플이든 이제 주식 어플에서 다 이제 금 거래할 수 있는 탭이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좀 더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수수료가 0.2%에서 0.3% 수준으로 되게 저렴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원래 금을 투자할 때는 부가세를 낸다던가 아니면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이 꼭 따라오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KRX 금 시장은 사고 팔 때 그런 세금이 없다라는 그런 엄청난 매력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좀 더 금에 투자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KRX 금 시장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g으로 뭐 금 4분의 1 돈 정도를 네. 이 채소 단위로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로도 네. 그렇죠. 그 방법도 있군요. 마지막으로 이 금 금 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떠올리는 게 IMF 때 네. 금반지 팔고 금리도 팔고 이러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는 마음을 표출하게 됐는데 그게 도구가 이제 금이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금은 가장 소중한 거 내 거를 내놓겠다. 네.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오르는데 나만 금 없네. 이게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죠. 네. 금 투자 이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보고만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시던데 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지금 같은 상황 좀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저조차도 막 지금 뭐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주춤하는 이런 상황,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5년 뒤를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5년 뒤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5년인데 2020년에 금을 샀던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친다면 2020년 7월에 산 사람과 2020년 3월에 산 사람, 이 사람 7월에 사지 말고 3월에 샀어야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없죠. 예, 2020년에 산 거 그 자체만으로 진짜 부럽다 이렇게 그때 생각. 얼마에 샀어요? 그때는 한 20만 원대에 했습니다. 아하. 예, 그렇다 보니까 3분의 1 가격이었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2029년, 뭐 2030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 어느 지점에서 샀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의미가 없죠. 예, 2025년에 금을 사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진입할 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다 보니까 이럴 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좋은 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수를 하면 장점이 내가 지금 사는 지점이 최고점이면 그 다음에 살 때는 그것보다 싸고 그 다음에 살 때는 또 그것보다 더 싸게 사면서 평균에 맞춰진다라는 거고 만약에 내가 분할 매수를 지금 했는데 지금 지점이 의외로 단기 저점이었다면 이 뒤에도 계속 올랐다면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일단 스타트를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좋았던 거고 여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대가 지금이랑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부담스럽더라도 약간 이렇게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자금을 나누어서 분할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뭐 지금 말씀하신 와닿는 게 네. 그 아까 2000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금 한 돈에 2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네. 하고 금 그게 기억납니다. 금 한 돈에 20만 원 넘었을 때 무슨 금이 20만 원이야 한 돈에 네. 원래 한 6, 7, 8만 원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랬다가 네. 그것도 이미 3배 오른 가격이었고 또 그 이후로 3배 올랐고 5년 네. 만에 이런 자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60만 원이라는 가격에서 뭐 3배 가면 180만 원 간다는 얘기인데 네. 그것도 말씀하신 시기로 따지면 5년 후에 맞습니다. 이런 자산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 매번 이 가격이 맞아? 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를 상기하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 또 KLX를 활용한 매수 이런 네.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거래소 스테커스 조기원 대표님과 금시장 동향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